자전거 한 대를 끌고 다리를 건너는 병사, 그리고 뒤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는 전우들. 하지만 상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리 위의 병사를 향해 집중 사격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날아오는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병사는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의 희생 덕분에 대응 사격에 성공했고 부대는 무사히 후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때는 핀란드와 소련의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1941년. 소련과의 전쟁이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곳은 지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은 핀란드는 독일에 밀려 퇴각하는 소련의 뒤를 쫓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페르콜라 중위는 정찰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찰부대는 자전거를 타고 가장 앞으로 이동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페르콜라의 약혼 여인 카리나는 그를 보기 위해 간호장교로 입대했지만 이내 페르콜라 부대가 다른 임무를 받게 되고 카리나 역시 최전선으로 배치받으면서 두 사람은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르콜라의 정찰부대는 임무를 시작하는데 병사들이 시작도 전부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사실 페르콜라의 정찰부대엔 사연 있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겨울전쟁 이후 정신적으로 미쳐버린 병사도 있고 Tällaista ei enää tapahdu.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병사도 있었죠. Ei teidän ensimmäiseksi tarvitsisi poikaanne kärtteen laittaa. Kaikki täällä on Suomen sotilaita. 임무 자체도 워낙 위험하지만 페르콜라의 입장에선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한편 카리나는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련군의 기습을 받게 되고 카리나는 포로로 잡히며 생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같은 시각 페르콜라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피난민들과 마주치게 되죠. Heikkinen ottaa sitten rauhallisesti. 하지만 돌발 사고가 벌어집니다. 정신이 불안한 카르피안이 민간인 아이를 죽였던 것이죠. 페르콜라의 정찰부대는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페르콜라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Että partisanat hyökkäsi Lieksaan matkalla olleen kolonan kimppuun. 감정의 소용돌이가 쳤지만 페르콜라는 임무에 집중하기로 하죠. Omennan miehet käskyjä. 그렇게 정찰부대는 오늘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한 마을을 발견하는데 Annatte meille siitä merkin, me tullaan sitten perässä. 정찰부대 중에서도 선봉대가 마을을 확인했고 그렇게 긴장감 가득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다행히 적은 없었지만 전쟁의 참혹함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방 안에는 죽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급했던 가족들이 결국 할머니를 데리고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페르콜라의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배고픔도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곳엔 비쩍 마른 망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루카리라는 병사가 망아지를 잡아먹겠다고 고집을 부리죠. 잡아봐야 고기 몇 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마른 빵으로 버티는 것도 벌써 수십일째입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어쩌면 가장 지원을 받기 힘든 부대였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소련이 그들과 싸우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르콜라의 정찰부대는 소련군에게 여러 번 발각됐지만 싸워봤자 진다는 걸 알고 있던 소련군은 매번 싸움을 피했죠. 그들 역시 정찰부대의 동태를 살피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죠. 하지만 그때 카르피안이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페르콜라는 그를 홀로 돌려보냈고 카르피안은 매복 중이던 소련군에게 죽게 되죠. 시간을 벌어야 했던 소련은 지나가는 마을마다 각종 방해 장치를 설치합니다. Se on ansa. 하지만 이는 가짜 부비트랩이었고 Tässähän lukkokin aivan umpiruostes. 병사들은 부비트랩을 주장한 병사 마티를 비웃지만 전쟁에선 방심하는 순간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페르콜라의 정찰부대는 오늘도 전우 한 명을 잃게 되죠. 다음날 페르콜라와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을 발견하는데 100m 앞 소련군이 있었고 그들은 부상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루카리는 소련 부상병을 발견했고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그의 소지품을 뒤진 뒤 페르콜라에게 보고합니다. Näinhän tästä saatana hyvä tuleekin. 안타깝지만 포로는 죽어야 됐습니다. 아군이 먹을 식량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죠. 한밤중 루카리가 포로를 죽였고 모두 모른 척, 못 본 척 해줍니다. 정말 전쟁은 인간의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끔찍한 것입니다. 이제 부대원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이 좋아서 정찰이지 가는 길에 적이 없길 기도해야 되는 임무였고 Enkeleitä. Minä olin taivas. 결국 지금부턴 페르콜라 중위가 앞장섭니다. 그렇게 임무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Laitoin menemään äitille kirjeen. 본부에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퇴각하는 소련군을 향해 내일 폭격을 할 테니 그들의 뒤를 공격하라고 말이죠. Pysyt minun lähellä etkä hätäile. 그렇게 페르콜라의 정찰 부대는 후퇴하는 소련군의 뒤를 공격합니다. 기습을 통해 초반부터 기세를 잡았지만 소련군은 정말 처절하게 버텼고 페르콜라는 결국 정신을 잃게 됩니다. 눈을 뜬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소리를 지르는 소련군이었죠. 하지만 그때 다행히 아들 병사 빌리가 나타났고 강 건너 아군을 향해 도강합니다. 아버지 병사는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그렇게 페르콜라는 단 5명의 부하들과 함께 부대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카리나도 무사히 부대에 복귀하죠. 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다쳤습니다. 페르콜라와 카리나는 눈물의 재해를 했고 이제 그들은 사랑으로 아픔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침묵의 사선은 핀란드와 소련의 계속전쟁을 그립니다. 1940년 겨울전쟁에서 소련군에 패배한 핀란드는 영토의 11%를 뺏깁니다. 소련은 겨울전쟁 이후에도 핀란드를 압박했고 영국과 미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핀란드가 의지할 곳은 나치 독일밖에 없었고 그렇게 핀란드는 독일과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하지만 미친놈 중에 미친놈인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핀란드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핀란드는 소련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지만 이후 독일이 패배하게 되며 되찾은 영토를 다시 빼앗깁니다. 또한 독일 편에 붙었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소련의 6억 달러의 배상금 그리고 추가적인 영토 손실까지 생겼죠. 영화는 독소전쟁 초반 소련이 후퇴하던 시점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병사들이 느끼는 고충과 전쟁의 참혹함이 정말 스크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작품성이 괜찮은 영화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며 저는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